네, 피부 생리학 9주차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피부 생리학도 9주차가 이제 끝나가네요. 우리 이제 3교시에는 이번 그 9주차 강의는 주로 이제 색소 침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세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게 과다하게 이런 이제 활동이 일어나면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유형이 있을 테고요. 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제대로 멜라닌 색소를 갖다 못 만들어내는 그러한 유형인 경우에는 이제 과다한 그런 이제 그 멜라닌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멜라닌 색소를 갖다 못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흰색 계통의 그죠? 그래서 이제 백반증이라든가 또 백색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색소 침착의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백반증이나 백색증과 같은 멜라닌 색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못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보다는 과다하게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색소 침착들의 사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인종 이제 속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멜라닌 색소가 어느 정도 피부에 만들어내는 세포 수도 있고 또 색소도 열심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까도 우리가 쭉 살펴왔었지만은 자외선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피부의 어떤 질환이라든가 그렇죠? 또 그 이외에 어떤 뭐 스트레스가 되든 호르몬이 되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있다가라고 했는데 그 결과 어쨌든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법에서는 바로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비교적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피부가 어두워지거나 칙칙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을 한다고 그럴까? 또는 조금 완화시킨다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미백 고시 원료를 갖다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백 원료 중에 고시 성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대략 지금 몇 가지입니까? 지금 9가지 정도 이런 정도가 지금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그 화장품법에도 나타나 있는 거고 이 미백 고시 원료는 여기에서 제시한 그런 함량 정도를 갖다가 이 화장품에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승인을 즉 인증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물질이 뭐냐면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물질이 당나무 추출물이에요. 당나무. 여기서 당나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창호지라든가 또 어떤 화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화선지 혹은 창호지류가 바로 이 당나무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이제 종이인 것이죠. 그러면 이 당나무 추출물이 그렇게 진짜 미백의 효과가 있느냐? 네, 맞습니다. 이 당나무에서부터 추출한 추출 물질들이 미백 효과가 있어요. 바로 이 당나무 추출물이 이 미백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는 한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니까 손이 다 하얗더라는 거예요. 손이 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해서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이 당나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 중에 이렇게 미백 효과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무 추출물이 바로 이
미백 고시 원료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천연물로부터 얻는 그 추출물이에요. 친수성이면서 물에도 잘 녹아요. 바로 이 당나무 추출물은 2% 이상 함량을 갖다 가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미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알부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뒤에 이제 다 이제 하나씩 나오겠지만 알부틴은 월귤나무, 영어로는 베어벨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월귤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천연물로부터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친수성이에요. 2에서 5% 정도 범위에 속하는 그런 이제 함량을 갖다 가질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용성 감초 추출물. 유용성이니까 뭐예요? 약간은 이제 그 뭐랄까 탄화수소 계통의 오일류들, 그렇죠? 오일에 잘 녹는 감초 추출물. 감초는 뭐죠? 감초는 마치 이제 칡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감초로부터 한약방에서 이제 약초로도 이제 약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감초 추출물의 경우 천연물로부터 얻을 수 있고요. 요거는 0.05% 이상. 요거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0.05% 정도 이상 정도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알파 비사보롤, 알파 비사보롤도 마찬가지로 천연물, 천연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칸데이아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얻어진 그런 이제 물질인데 이것도 친유성이면서 천연물 추출물이에요. 이것도 0.5% 이상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타민 C 계열이에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유도체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합성 물질이에요. 친수성입니다. 물에 잘 녹고요. 1에서 2% 사용 범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유도가 된 것이에요. 합성 친수성이고 2% 이상이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 그다음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저것도 똑같죠, 그렇죠? 아스코르브 이게 들어가잖아요. 즉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유도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3% 이상일 때 나이아시나마이드 우리 실험실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합성을 해서 만드는 이제 그러한 물질입니다. 2에서 5%. 아스코르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또 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마찬가지 아스코르브산 계열이에요. 2% 이상일 때 우리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그러면 조금 어떠한 물질들인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그 미백의 기능을 갖다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주로 이제 자외선 차단에 의해서 이제 많이 그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미백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 예를 들어서 이산화티탄이라든가 뭐 산화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흰색 계통의 그런 어떤 이제 그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말인데 얘네들은 햇빛을 갖다 반사시킨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에 도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이란 말이에요. 차단이라기보다는 반사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우리 피부에 침투가 되는 자외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차단을 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을 갖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함으로써 만드는 작용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미백 기능성 원료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략 9가지 물질들이 굉장히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티로신이 있다고 하면 이 티로신을 갖다가 분해를 해서, 즉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분해를 해서 얘네들이 도파로 바뀌고 또 산화가 계속되면서 도파키논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근데 저 티로시나제 효소가 작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녀석들이 당나무 추출물, 알부틴, 그 다음에 알파 비사보롤, 이용성 감초 추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천연 물질들 있잖아요. 그렇죠? 천연 물질들 유래되어 있는 녀석들은 주로 티로시나제 효소를 갖다가 작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게 됩니다. 예, 그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주로 하게 되고요. 요 티로신이 이제 티로시나제 효소에 의해서 도파로 바뀌고 또 걔네들이 다시 또 산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파키논으로 바뀌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산소하고 결합을 못하도록, 산화가 더 못하도록 하게 이제 만드는데 주로 작용을 하는 녀석이 이제 뭐냐면은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 또 아스코르빌 테트라 팔미테이트, 테트라 아이소 팔미테이트 이런 것들. 또 뭐 여기 뭐 이제 아스코르빌 마그네슘 계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작용을 갖다 이제 하는데, 즉 티로신이 재에 의해서 분해가 된 후에 만들어진 도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멜라닌이 만들어지다고 하더라도 빨리 얘네들이 탈피를 해서 없어지도록, 예, 그렇게 만드는 작용. 그래서 메커니즘이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꼽는 것이 당나무 추출물이에요. 예, 당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 이 껍질을 갖다가 벗겨서 이 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아주 부숴서 펄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펄프를 갖다 이제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당나무 껍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카지놀 F라고 하는 저러한 이제 유효 성분이 미백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미백 고시 원료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당나무 추출물을 갖다 넣어서 만든 화장품인 경우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이제 인증을 갖다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요거 이외에 요거 말고 또 이제 천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알부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부틴. 요 알부틴은 여기에 있는 사진이 월귤나무예요. 월귤나무. 베어벨이라고 하는, 베어, 곰이에요. 곰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베어벨이라고 하는 이제, 나무 일종인데요. 여기에서 추출한 그런 이제 물질이 저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알부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알부틴은 이렇게 흰색 분말의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알부틴을 갖다 활용을 해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수 있고요. 사실은 요게 월귤나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중에 배 있죠, 배. 배에도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갖다 즐겨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주가 아니라 나주배가 유명하잖아요. 나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가 비교적 이제 희답니다. 이런 이제 흰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미백 작용을 갖다 이제 하기 때문에 배가, 그래서 이렇게 배에도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요게 이제 감초예요, 감초. 칡과 이제 같은 종류의 칡과 같은 종에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약재로도 쓰이는 거죠. 저렇게 약간 단맛을 내는 요 감초 추출물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미백 기능을 갖다 이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감초 추출물도 마찬가지 일정 함량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으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제 미백 원료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칸데아 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칸데아 나무 요거를 갖다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미백 원료인 알파 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함량을 갖다가 이제 포함을 하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을 갖다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천연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미백 기능성 물질이에요. 성분들이요. 그래서 그 미백 고시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 고시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이드로퀴논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화장품에 쓸 수가 없어요. 어디에? 전문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료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도는 2% 또는 4% 정도를 갖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미백용 연고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미라든가 또는 이제 칙칙한 그런 이제 피부를 갖다가 완화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연고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두드러기라든가 발진이라든가 이러한 부작용을 갖다가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에는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원료예요. 요거 이게 이제 우리 화장품에서 쓰는 이제 합성된 원료로서는 역시 이제 에틸 아스코르비에테르라고 하는, 에틸 아스코르비에테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비타민 C 유도체예요. 그래서 열이나 빛, 산화에 대한 안정성을 개선하고, 비타민 C가 사실 그러한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 C에 가까운 효능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합성을 한 물질이에요. 물뿐만 아니라 여러 용무에 이제 쉽게 잘 녹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원료이고요. 피부세포, 또 콜라겐 생합성 작용,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기미 생성 억제, 특히 색소 침착 피부라든가 태양에 그을린 피부의 미백 효과, 이런 데도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미백 원료들인 거고요. 또 고시 성분으로서 이제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도 마찬가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타민 C 유도체입니다. 열, 빛, 산화 이런 것 등의 이제 안정한 형태로 마찬가지 이제 만들어진, 합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고요. 인체 내에서는 알파 글루코시데이스에 의해서 비타민 C로 전환이 됩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그렇죠? 피부에서 이제 안쪽에 흡수가 돼가지고 체내에 들어가면은 바로 알파 글루코시데이스라고 하는 이런 효소에 의해서 비타민 C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비타민 C가 사실은 이제 미백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티라시나제 효소에 자극받은 티로신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계열이. 그래서 피부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갖다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기미 또는 이제 주근깨 이런 생성을 갖다 이제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밝고 또 환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그런 이제 피부 톤을 가꾸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이제 아스코르비 글루코사이드 이외에도 마찬가지 이제 아스코르브산 계열의 이제 것이 또 뭐냐면은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것도 이제 고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마그네슘 이온이 이제 같이 저렇게 붙어서 합성이 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비타민 C 유도체로 특히 비타민 C의 산화되기 쉬운 부분이 산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비타민 C로 전환되어 가지고 인체 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전환이 돼서 생체 내에서 비타민 C와 동등한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 나타낸다고 합니다. 티로시나제 효소를 마찬가지로 억제를 해서 티로신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기미를 갖다 이제 개선해 주거나 미백 작용이 있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또 활성산소 감소 효과도 또 있다고 그래요. 요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는 그래서 콜라겐 합성도 촉진을 하게 되고 또 상처라든가 햇빛에 그을린 그런 이제 피부의 부위 이런 것들 이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그 아스코르브산 계열의 걸로 조금 이제 다른 유형을 갖다 이제 띄고 있는 거예요. 아스코르브산 계열의 것은 아니지만 나야신아마이드로서 비타민, 아스코르브산이 비타민 C라고 C 계열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타민 B3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나야신아마이드. 요거의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 B3예요.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특히 녹색 채소나 곡류, 곡물류 이런 것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이라든가 에탄올에 잘 용해가 되는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열과 빛에 비교적 그런 안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에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이 되는 또 사용하기 적합한 그런 성분인 것이죠. 멜라노사이트에서 바로 멜라닌을 생성하는 그런 이제 색소 형성 세포죠. 거기에서 케라티노사이트로 멜라닌 이동을 갖다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각질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자꾸 이제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피부를 갖다 이제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바로 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요. 또 아스코르빌 테트라 아이소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비타민 C 계열인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스코르빅 애시드,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하고 그 다음에 팔미틱 애시드는 사실은 이제 지방산이에요. 아이소 팔미틱 애시드라고 하는 지방산. 요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효소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합성한 그러한 이제 물질인 것이죠. 비타민 C보다는 외부의 환경, 비타민 C가 이제 열이나 빛, 또 산화 이런 데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그 비타민 C보다는 이러한 이제 외부 환경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체 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C를 세포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미백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인 것이죠. 활성산소를 갖다 제거를 하고 또 지질층의 어떤 이제 과산화 방지를 갖다가 이제 일으켜서 항산화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고요. 그리고 멜라닌 생성을 갖다가 그 활발하게 하는 효소 활동을 갖다 이제 억제시키는 또 그리고 콜라겐 합성을 갖다 촉진시키는 그 멜라닌 생성의 효소 활동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티로신이 도파로 바뀌었다가 또 산화가 더 되면서 이제 도파키논으로 바뀌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멜라닌 양을 갖다가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미백 효과 이런 것들이 꽤 그래도 바로 아스코르빌 테트라 아이소 팔미테이트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미백 고시 원료로 쓰이고 있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량을 갖다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물질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백 원료 중에서 이제 고시 성분들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개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 C를 갖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비타민 C의 유도체들 만들어진 이제 그 합성 물질을 만들어진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빅 애시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의 유도체니까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 또는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 또는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또는 아스코르빌 테트라아이소 팔미테이트. 이러한 유형의 4가지 정도가 바로 미백 고시 원료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산화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을 갖다 함으로써 미백 기능을 갖다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색소 침착을 갖다 일으키는 즉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으로는 앞에서 나왔었던 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 그쵸? 앞에서 한번 이제 살펴봤었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차단하면 되겠죠. 예, 그런 영향들을 갖다 배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 꼭 잘 바르면 아무래도 이제 색소 침착 이런 것들 이제 방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 아까도 잠깐 있었죠.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스트레스는 특히 또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나친 음주라든가 지나친 흡연. 결국은 지나친 음주, 지나친 흡연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갖다 많이 깨뜨리게 되잖아요. 예,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그럼으로써 이제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도 끼게 되고 다크서클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누적된 피로. 예, 누적된 피로에 의해서 정상적인 그러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외부 환경들. 요즘은 이제 오염물질들,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과 관련된 이런 것들과 가능하면 이제 주의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역시 색소 침착의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가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뭐 상대적으로 미백 효과를 갖다 이제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피부 생리학 9주차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